안 춥냐고? 추울 리가 없잖아. 그래요? 오늘 좀 원래 추운데요. 25도야. 저희 집에 에어컨 엄청 사. 아, 니네 집 에어컨을 안 틀어? 예. 우리 집도 밤에 잘 꺼. 자기 전에 잠깐 틀고 시원해졌다 싶으면 이제 잠이 온다 싶으면 꺼요. 그러면 이제 자다가 이제 일어나 보면 이제 땀 범벅이 되겠지. 이제 아까 아침에 이렇게 쓱 들어가 봤더니 나는 땀 흘리면서 그렇게 마루에서 잤거든. 땀 흘리면서 에어컨이 이제 마루에 있어요. 근데 안방에 또 한 대가 있는 거야. 아, 치사하게 지들끼리 거기서 자면서 그걸 켜놨더라. 와, 나는 땀 흘리면서 잤는데. 진짜 똥방스. 자, 어쨌든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날 더우니까 물 자주 드세요. 물. 아시겠죠? 에어컨을 켜놔도 그렇고 그냥 있어도 땀이 많이 나고 이제 에어컨 켜놓으면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을 자꾸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자주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자, 16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이제 근대 국어입니다. 4주차죠. 4주차 실전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근대 국어의 특징 보시게 되면 7종 성법 사용했다. 7종 성법 요거 줄였고요. 표기는 7종 성법이다. 그러니까 그 전 시대에는요 중세 국어는 8종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였죠? 요거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네. 그러던 것이 이제 어떻게 바뀐다고? 근대 국어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디귿이 빠져나갔다는 거. 되네. 디귿이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시옷이 남습니다. 시옷이. 그래서 쓸 때는 디귿 자리에 들어가던 애들 자리에 디귿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 그냥 시옷을 써줘요. 근데 읽을 때는 또 디귿으로 발음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얘입니다. 예디음이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아요. 예디음 쓰이지 않고 그냥 이음을 쓰고 예디음처럼 그냥 발음을 해버립니다. 되는. 그래서 요 두 개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종성 디귿과 시옷의 발음상의 구별이 어려워지면서 디귿을 시옷으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디귿과 시옷의 발음상의 구별이 어려워지면서 디귿을 시옷으로 적으면 여기 줄 거고요. 되나요? 자, 그리고 표기법의 혼란, 표기법의 혼란 요거 줄거고요. 그리고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여 끊어적기 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끊어적기 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그러니까 전 시기에는 나란 말싸움이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 지금 현대국어와 비슷하게 말싸움이의 형태처럼 변해간다는 얘기죠.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근대국어가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현대국어, 아니 중세국어보다는 현대국어에 가깝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거듭적기가 나타난다. 과도기적 현상으로 거듭적기 여기 줄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어적기를 할지 끊어적기를 할지 헷갈리는 거야. 되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둘 다 그냥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말싸움이 됐나요? 요런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 나타나고 이것도 사라집니다.
계속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되나요? 그래서 근대 후기로 가면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한두 개 정도 나오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요, 의문 보시게 되면요, 근대 국어에서 변화한 의문에서 나와 있죠. 자음에서요, 단모음 체계라고 돼 있는데, 이건 모음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단모음 체계 이거 즐겁고요. 아래의 소실과 이중모음의 단모음하로 단모음 체계가 변화했다. 여기 줄 그어두시고요. 그러니까 중세국어 때는 단모음 체계가 이렇게 돼요. 거기 옆에 표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래야, 이 기본자 3개 하고요. 됐어? 그 다음에 초출자 4개가 들어가는 거야. 아, 어, 오, 우. 어렵지 않죠? 기본자하고 초출자 이렇게 해서 7개입니다. 됐니? 그러던 것이 이제 근대국어로 들어오면서 근대국어에서 이제 얘가 이제 빠져나가요. 얘가 빠져나가요. 아래아가 이제 16세기부터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16세기부터 음가를 소실하기 때문에 됐어요. 소리값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얘를 이제 더 이상 취급을 잘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오고요. 되네. 여기에 이제 멤버가 빠졌으면 멤버를 충원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되네. 그래서 두 놈이 새로 들어오는 거야. 그게 누구냐 하면 애하고 애. 얘네 둘이 추가가 된 겁니다. 되네. 그러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던 것이 이제 현대국어로 와서는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외와 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흔히 외우는 뭐예요? 키위 제외의 근동어 조화 되는 그래서 10단모음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음에서 계속 보시면 순경음 비읍이라고 해서 나왔죠.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긋고요. 순경음 비읍은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 이거 발음해보라 그러면 남학생들 중에서는 발음 되게 웃기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발음해봐 그러면은 붕 하면서 얘기해요. 이게 뭐 어디가 붕이야 붕은. 얘는 뭐다? V 발음이에요. V 발음. V 발음이에요. V. 되나요? 근데 이 순경음 비읍이 요거 줄거고요. 비읍에 대립되는 유성 마찰음으로 울림소리 사이에 쓰였다. 그러던 것이 한글 창제 당시부터 소리가 소실되기 시작하여 라고 되어 있죠. 한글 창제 당시부터 소리가 소실 여기 줄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말에서는 이런 발음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되나요? V 발음이 없잖아 우리가. 그지? 그래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표기도 점점 사라지다가 근대국어 시기에 여기 줄거자 근대국어 시기에 표기에서 완전히 사라진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몇 세기에 와서 완전히 사라졌다? 17세기에 와서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치음이라고 나와 있죠. 반치음 이것도 줄거고요. 이것도 Z 발음인데 우리 발음에서는 Z 발음도 역시 없어요. 그래서 시읒에 대립되는 유성 마찰음으로 울림소리 사이에서 쓰였었는데 한자어와 우리말에 모두 사용되었으며 근대국어로 여기 줄거자 근대국어로 넘어가는 시기에 소리가 소실되면서 표기도 함께 사라진 여기까지 줄거고요. 우리말에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사라진 거야.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린 히읗 있습니다. 여린 히읗 이것도 줄거고요. 사이소리 표기에 사용되는데요. 주로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에 쓰였으며 음가가 없어 여기 줄거자 음가가 없어 세조 이후 소실됨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소리 내기가 굉장히 애매한 애였어요 얘는. 왜 히읗도 아닌 것이 이음도 아닌 것이 중간에 애매하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있으나 마나 이거 쓰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어두자원군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비읍 시옷 기역, 비읍 시옷 디귿과 같은 어두자원군은 대부분 소실되고 대부분 소실 여기 줄거고요. 된 소리로 변한다. 된 소리 여기 줄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표기에 혼란이 일어났다. 표기에 혼란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전 시기에는 비읍계 합용명사, 그러니까 중세 때는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사용됐어요. 이걸 비읍계라고 얘기했었어. 비읍계. 되나요? 비읍계 합용명사.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비읍 시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읍 디귿이라든가 비읍 기역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아까 얘기했잖아. 비읍 시옷계 막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비읍 시옷 기역, 비읍 시옷 디귿. 근데 글자를 2개만 쓰는 게 좋지 3개를 다 쓰니까 귀찮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아 이거 비읍 빼면 안 돼? 그러면서 시옷계가 나온 거죠. 시옷계는 시옷 기역, 시옷 디귿 뭐 이런 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요 모음에서요 아래아가 있죠. 아래아 요거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변천 양상을 쓰세요 이렇게 내기도 해요. 이러면 조금 난도가 올라가는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16세기에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둘째 음절의 아래아가 으로 변했다. 둘째 음절의 아래아가 으 여기 줄거고요. 둘째 음절만이 아니고 둘째 음절 이하, 그러니까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합용명사 있어 그럼 4개잖아. 둘째라고 하면 여기서부터예요. 둘째, 셋째, 넷째. 아래아가 만약에 오면 얘네들 다 뭘로? 으로 바꿔줬다는 얘기야. 둘째 음절 이하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18세기 요 동그라미 치고요. 첫째 음절의 아래아가 아로 변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 애들은 만약에 아래아가 왔다 그러면 얘네들은 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첫 번째 글자 얘는 지켜줬었는데 살려줬었는데 얘까지 죽여버린 거야. 얘는 뭘로? 아로 바꿔버린 거야. 왜? 아래아는 발음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되는 아래아는 입모양도 애매해요. 입모양도 아와 오의 중간 정도의 입 크기를 해야 돼요. 거기다가 발음할 때 혀를 최대한 목젖 있는 대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발음할 때 되게 웃겨요. 되는 막 이러면서 발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발음이 쉬워 어렵잖아. 되는 그래서 요게 이제 점점 없어지고요. 자, 음가로서의 아래아는 소실되었으나 문자로서의 아래아 여기 줄거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한 1933년이죠. 한글 맞춤법 통일한 여기 줄거고요. 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계속 사용됐다. 폐지될 때까지 계속 사용되고 줄거고요.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이렇고요. 비공식적으로는 1950년대, 60년대에도 아래아를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되는 왜?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버릇이라서 아래아를 그냥 쓰신 거예요. 되는 그러던 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60년대, 7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안 쓰게 된 거죠. 됐어? 근데 지금도 쓰긴 해요. 어디에? 상표명 중에 있죠. 요크레카에서는 이렇게 써요. 근데 이런 특이 케이스 빼고는 쓰는 일이 없습니다. 됐어? 아니면 간혹가다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많이 먹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술집 같은 걸 이제 다니게 되겠죠. 아예 안 다니진 않겠죠.
술집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전통 주막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벽지에 이렇게 발라놓은 건 있어요. 세종호재 훈민정음 해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로 그런 데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진 않는다. 되나요? 자, 그리고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이거 줄거고요. 중세국어에서 중세 줄거고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 이중모음 줄거고요. 에, 위 요거 줄거자 에, 위 요거 줄거고요. 이걸 근대국어에서는 단모음으로 발음했다. 근대 동그라미 단모음 줄거고요. 그래서 원래 전 시기에는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발음했다? 어이라고 발음했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발음했다? 아이라고 발음했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맛있는 음식 중에 이게 있죠. 뭐? 게 있죠, 게. 대게. 이게 있으면 우리는 지금 대게라고 하는 그냥 발음을 하잖아. 됐니? 됐어? 근데 이거를 이때 당시엔 다이거이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발음했다는 얘기야. 다이거이. 됐나요? 와 저기 개가 기어간다. 개가 뛰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와 이 개 봐. 이렇게 얘기할 때 개. 아 이거? 아니면 이거? 우리 헷갈리잖아. 중세국어 때는 헷갈릴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얘는 가이, 얘는 거이라고 했기 때문에. 되나요? 에이 선생님 뻥치지 마세요. 아니야 진짜 이거는 시조 중에서 보면 나와요. 사설 시조 중에서 이게 나와요. 가이, 가이라고 해서 나와요. 가이라고 해서. 되나요? 됐어? 자 성조의 소멸, 성조의 소멸 요거 줄거고요. 자 16세기 후반부터 동요하던 성조의 소멸로 이를 표기하는 방점이 완전히 사라졌다. 방점이 완전히 사라지면 여기 줄거고요. 상성은 상성 요거 줄거고요. 두 점을 찍는 거였죠. 성조 기억하시나요? 성조는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 표시라고 했어요. 방점 표기한다고 그랬고. 됐나요? 그래서 점 하나 찍는 게 뭐였죠? 거성. 맞아요. 거성입니다. 그리고 얘는 높은 음이에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점 두 개 찍는 애는 상성. 낮은 음에서 높은 음. 복잡하니까 점 두 개 찍어준 거야. 됐나요? 그리고 아예 안 찍어. 편하게 발음하는 애야. 이거 뭐예요? 평성. 평성은 평범하게 낮은 소리 내는 거야. 됐나요? 지금 이게 남아있는 건 어느 지역 정도에 남아있다? 경상도하고 강원도 정도에 남아있어요. 남쪽 지역에서는. 북쪽에서는 함경도도 들어가요. 됐나요? 됐어? 자, 그리고요. 상성은 장음으로 변했다. 상성 줄거고 장음 줄거고요. 그래서 현대국어의 발음에도 흔적이 남게 됐다. 흔적이 남게 되면 줄거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잘 구분을 한다 못한다? 잘 못해요. 신경 써서 듣지 않으면 이게 장음인지 단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뭐 비하하거나 이런 맥락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MZ 세대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세대 되는 그 정도는 잘 판별을 못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잘하세요. 됐나요? 근데 점점 이게 무뎌지면서 우리가 잘 판별을 못하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계속 배우고 있어요. 자, 근대국어의 165페이지 볼게요. 165페이지 보시면 근대국어의 의문 현상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원순 모음화가 있습니다. 춥니? 나 약한 거. 아니 왜? 알았어. 내가 조금 더울게. 더우면 되잖아. 내가
쪄주고 올게 내가. 선풍기도 가져왔다. 자, 선풍기도 킬게. 한번 버텨보자. 자, 원순모음화 보시면요. 원순모음화 요거 주요고요. 양수능 뒤에 오는 평순모음 의가 원순모음 우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거 그냥 줄쭉 그어주세요. 양수음이라고 하면 입술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입술소리가 뭐예요? 입술소리는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되는 얘네들 밑에 원래는 그냥 의가 왔었는데 그걸 다 뜯어 고쳐준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스물. 이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스물.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오로 바뀌는 건 없어요. 우로 바뀌는 것만 있어요. 원순모음화. 자,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일반화된 것은 17세기 말이다.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두음 법칙 요거 줄거고요. 단어의 첫머리에 올 수 있는 음의 종류를 제한, 여기까지 줄거고요. 한 것으로 근대국어 시기에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두음 법칙이 뭐야? 지금도 있잖아. 두음 법칙. 니은하고 리을 같은 경우가 이로 시작하는 모음이 있죠. 반모음 이까지 포함하는 거야. 이런 게 오면 얘네들은 그냥 탈락해버린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성, 여성. 되나요? 그리고 예절. 예절이라고 하죠. 되나요?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죠. 뭐 리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써줄게요. 리을 플러스 이 모음류를 제외한 그 외의 모음이 오게 되면 그때는 얘는 니은으로 바꿔준다. 예를 들면 뭐가 있다? 로인과 바다 했을 때 노인. 됐어요? 라관, 나관, 레일, 내일. 됐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요 밑에 거는 취급 안 해요. 중세에서 근대 넘어갈 때는 이 위에 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특히나 니은 같은 경우. 그래서 모음이나 반모음 이 앞에 여기 줄거고요. 오는 단어의 첫소리 니은이 탈락 요거 줄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님의 침묵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임의 침묵이라고 해야 돼. 임금도 마찬가지. 님금이라고 했었다가 임금으로 바꾸고. 되나요? 됐어? 자, 그리고요. 국영화 있습니다. 국영화 요거 줄거고요. 중세국어에서 치조음이던 여기 줄거자 치조음이던 지읒, 치읒, 쌍지읒이 국외음으로 변화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현대국어를 배울 때 이렇게 하잖아. 입술소리. 그 다음에 윗 잇몸소리. 그 다음에 경국의, 연국의. 그 다음에 뭐예요? 후음이죠. 목청소리. 됐나요? 그래가지고 봤을 때 이 지읒, 치읒, 쌍지읒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기에 와요. 여기 경국에 와요. 됐나요? 그래서는 여기 지읒, 치읒, 쌍지읒 이렇게 오는데 이게 중세국어 때는 어디였다? 얘네가 요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 자리. 됐니? 그러던 것이 이제 발음이 바뀌면서 요로 넘어온 거예요. 됐니? 똥파리가 있어? 날파리. 날파리야? 괜찮아.
귀엽잖아. 조그만한 것이 귀엽지 않나요? 예? 아닌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모음 같은 경우가 됐어요? 이 모음이 발음 자체가 이쯤에서 나요. 이쯤에서 난다고. 네, 윗 잇몸 소리 근처에서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오면은 반대다. 미안. 쏘리. 이 모음 자체가 발음이 이쯤에서 나요. 쟤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디귿티읕 얘네들을 발음하게 되면 혀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나왔다가 이게 되게 불편해. 되는 대표적인 게 천디. 이게 지금의 천지예요. 발음해 보시면 알아요. 천디 하면 혀가 살짝 앞뒤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발음하기가 불편합니다. 걔는. 그래서 그냥 혀가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한 자리에 있으면 발음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그냥 디귿티읕을 일로 그냥 바꿔주는 거야. 되니? 지읒치읒으로. 그러면 발음이 편해지니까. 국외음화는 따로 뭐 제가 예를 안 들어드려도 되겠죠? 들어줘? 예? 국외음화? 안 들어줘도 되지? 이 정도는 다들 할 줄 알지? 자, 모음조화의 파괴 여기 줄거고요. 중세국어에서는 잘 지켜지다가 근대국어에서는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여기 줄거자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모음조화가 점점 지켜지지 않게 된 여기 줄거고요. 아래아가 없어졌으니까 지킬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서 깨지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까지 남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의 음성상징어, 그래서 여기 줄글자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와 일부 어미의 그 흔적이 남아있다. 여기 줄거고요. 됐나요? 그래서 퐁당퐁당, 풍덩풍덩 남아있죠. 근데 이것도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요새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산토끼 노래 불러보면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총 깡총 뛰면서 이렇게 배웠었거든. 이게 지금은 깡충 깡충으로 바뀌었어요. 애들이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깡충 깡충이 표준어가 돼버렸어요. 되네. 음성상징어에서도 깨지고 있다는 얘기야. 됐니? 됐죠? 자, 근대국어와 현대국어의 국외음화 차이를 보시게 되면요. 근대국어에서는요.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국외음화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나가다 이렇게 했을 때도 지나가, 디나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다가 붙어야 되는 거지. 이거 어간이죠. 어간은 하나의 형태소죠. 되나요? 여기서도 일어났다는 얘기야. 되니?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안 일어나요. 되나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두 개가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야. 되니? 예를 들면 그럼 이거는 뭐예요? 같다라고 하는 갓에다가 이가 붙었잖아. 이거 같이라고 발음하죠. 같이라고 안 하죠. 되나요? 실질과 형식이 만난 거죠. 되나요? 그리고 근대국어는요. 국외음화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됐다. 결과가 표기에 반영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쓴 것처럼 편디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걸 그냥 써줬어요. 되니? 근데 지금 현대국어에서 나오는 국외음화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표기에 반영은 안 합니다. 발음만 해요. 발음만. 되나요?
그래서 현대국어로 가서 보시면 국외음화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거 하나 더. 근대국어에서요. 원래 모음의를 가지고 있던 음절들은 원래 모음의 요거 줄거고요. 그러니까 근대국어 때 의로 쓰던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현대로 오면서 이게 의가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그냥 국외음화 적용 안 시켜요. 그래서 원래 모음의를 가지고 있던 음절들은 국외음화의 조건임에도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줄 그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옛날의 형태를 밝혀 적어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계속 보시면요. 문법에서 이제 주격조사 요거 줄거고요. 주격조사 가가 등장했습니다. 주격조사 가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쓰이던 짝대기나 영형태 대신에 얘가 쓰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음 뒤에 얘가 옵니다. 자, 그리고요. 관역격조사 있죠? 관역격조사 요거 줄거고요.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관역격조사 N은 의로 단일화됐다. 그래서 관역격조사 N은 의로 단일화 요거 줄거고요. 시옷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관역격조사의 기능을 점차 읽고 사이시옷으로 굳어졌다. 사이시옷으로 굳어짐 요것도 줄거고요. 그러니까 의밖에 안 남게 됐다는 얘기예요. 목적격조사 여기 줄거고요. 아래아의 소실로 목적격조사 그러니까 모음조화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걸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을로 굳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알과 을이 을로 단일화됐다. 알과 을이 을로 단일화 요거 줄거고요. 부사격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부사격조사 줄거고요. 아래아의 소실로 부사격조사 아로가 의로로 변했다. 아로가 의로로 변한 여기 줄거고요. 명사형어미 줄거고요. 중세국어에서 쓰이긴 쓰였는데 많이 쓰이진 않았던 애가 뭐냐면 명사형음이 깁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쓰임이 적었던 명사형음이 기에 여기 줄글자 명사형음이 기의 사용이 늘어나면 여기 줄거고요. 중세국어의 명사형음이 음과 여기 줄글자 음과 명사 파생 접사 음의 형태가 통합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음의 형태만 남았다. 음의 형태만 남으면 여기 줄거고요. 자, 그리고 선어말음이 보시게 되면 선어말음이 여기 줄거고요. 주어가 1인칭일 때 사용했던 주어가 1인칭 여기 줄거고요. 선어말음이 오가 소멸됐다. 선어말음이 오가 소멸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1인칭을 표시해주는 선어말음이었는데 이게 사라져요.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된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선어말음이 get으로 미래 시제를 표현했다. get 줄거고요. 미래 시제 줄거고요. 선어말음이 at 줄거고요. 과거 시제 줄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 시기에는 미래하고 과거 시제를 얘기하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쉽게 했었다. 지금이랑 비슷하다. 자, 그럼 개체높임 선어말음이 삽잡잡이 사라졌다. 삽잡잡이 사라짐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개체높임 선어말음이가 사라지면서 선어말음 어미에 의한 높임법 체계가 선어말 어미에 의한 높임법 체계 여기 줄거고요. 주체 객체 상대 높임에서 주체 상대 높임으로 주체 상대 높임 여기 줄거고요. 이렇게 바뀌었다. 됐나요?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까요? 덥다. 좀만 키자. 내가 못 참겠다. 난 노력했다. 선풍기까지 돌려가면서.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보기의 기억에서 미음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않은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 치시고요. 자, 1번 한획지 기억 보시게 되면요. 기운이, 그의 운이, 기운이,
그의 운과 이를 끊어 적었군. 맞죠? 요거 제끼고요. 2번 선택지 니은 보시게 되면요. 홍색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색을 현대국어와 같은 형태의 을이 사용됐다. 맞죠? 만약에 중세국어였으면 홍색알이라고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색에서의 애가 뭐다? 이게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되나요? 됐어? 자, 그럼 3번 획지 디귿 보시게 되면요. 같한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은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현대에는 소실된 아래아가 당시에 사용되었군. 아래아 나와 있죠? 자, 3번도 제끼고요. 4번 선택지 리을입니다. 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겉은이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앞 글자의 받침이 시옷을 거듭 적었다. 거듭 적었으면 겉산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거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어적기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보기 1의 A와 B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기억에서 리을까지 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기억 보시게 되면 유익하니 세 가지 벗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기 1에서 A는 이어적기, B는 끊어적기죠. 그럼 벗이요라고 하는 것은 끊어적기죠. 그죠? 기억은 B입니다. 자, 그럼 니은 보시게 되면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라고 되어 있잖아. 바람에가 아니고 됐어요. 이건 이어적기죠. A입니다. 디귿 보시게 되면요. 한 말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서도 역시 끊어적기죠. 아니면은 한 말을이라고 나왔겠죠. 한 말을이라고 안 나오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 B고요. 리을 보시게 되면 고려 사람이연이라고 돼 있잖아. 사람이 이거 뭐예요? 이어적기죠. A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 A에는 니은 리을, B에는 기억 디귿 들어가 있는 게 몇 번? 4번 선지죠. 됐나요? 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보기 1의 밑줄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어의 변화 양상을 보기 2에서 적절하게 선택한 것은 적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 이건 변화 양상이기 때문에 가하고 나를 똑같은 부분을 체크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부분에서 뭐가 바뀌었나를 물어보죠. 자, 일단 기억 볼게요. 아래아가 소실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아가 소실됐나요? 아니죠? 가, 나 둘 다 아래아를 쓰고 있죠. 그지? 그래서 기억은 빼야 돼요. 기억 들어가 있는데 다 빼고요. 그러면 3번, 4번, 5번 중에서 답 나오겠죠? 니은 보시게 되면 반침이 소실됐다. 반침이 어디 있어요? 가의 두 번째 줄에서요. 마자말이라고 하는 데서 반침 나왔었는데 그게 마말 이렇게 바뀌었죠. 반침 소실된 거 맞습니다. 니은 들어가야 돼요. 그럼 3번, 4번 중에서 답입니다. 디귿 보시게 되면 거듭적기가 나타났다. 어디서 그게 보여요? 눈물날이라고 하는 데서 눈물날 그죠? 거듭적기 나타난 거 맞습니다. 자, 그럼 리을 보시게 되면요. 모음조화의 동요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일단 방금 봤던 눈물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가에서는요 눈물이라고 해서요 무에서 으 나왔죠. 음성이죠. 르리라고 해서 이것도 르도 으가 왔죠. 음성이죠. 잘 지켜줬어요. 근데 나에서는 눈물날 해가지고요 으하고 아래야, 으는 음성, 아래야는 양성.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진 거 맞죠? 그지? 그러니까 모음조와 동요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리을 들어가야 되죠. 그럼 답 몇 번? 3번. 주격조사 가가 출연했다. 안 보여요. 주격조사 가 안 보여요. 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보기에 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자, 그래서요. 요런 애들을 볼 때는 항상 근대국어하고요. 현대국어하고 같이 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요. 1번 선택지 기억과 A를 비교해 보니 가와 나에서는
로가 어떤 일의 도구를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였다. 칼로 끊어. 꼭지째 한치 남짓이 칼로 끊어서 칼로 자르래요. 가지를. 칼은 도구가 맞죠. 됐어요? 이건 둘 다 마찬가지네요. 자,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니은과 비를 비교해보니 가에서 용언의 첫째 음절에 놓인 아래아는 나에서 아로 바뀌었군. 자, 그래서 니은에서 발라 했을 때 아래아 나왔죠. 근데 비에서는 발라 그냥 아를 썼죠. 그지? 자, 그래서 2번도 크게 문제 없고요. 3번은 했지. 디귿과 시를 비교해보니 가에서의 시옷 디귿이 나에서는 된 소리를 나타내는 쌍디귿. 또 그러네요. 시옷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었죠. 그지? 자, 3번 제끼고요. 4번은 했지. 리을과 디를 비교해보니 가에서는 나에서와 달리 히읗 탈락 현상이 표기에 반영되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을 부분에서요. 녀코. 녀코는요. 뭐다? 이게 녀타라고 하는 말에다가요. 고가 붙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게 히읗하고 기억하고 축약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녀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축약이 일어난 거지 탈락이 아닙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5번 문제. 보기의 자료를 검토한 후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치고요. 자, 그래서 1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요. 물 및 차례 거듭적기가 사용되었지만 물 및 차례 거듭적기 어디 있냐? 물 및 찰. 물 및 찰에서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야. 물 요게 왔는데 분명히 얘기했죠. 근대 국어에서는 몇 종 성법이라고요? 7종 성법이죠. 7종 성법에 의해서 얘가 뭘로 바뀌어버린 거야? 얘가 시옷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듭적기 맞아요. 되나요? 이렇게 거듭적기가 사용됐지만 기운이 등에서처럼 주로 끊어적기가 표기되었군. 뭐 이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자, 2번은 했지. 하날을, 소리랄, 나를, 물밑 찰처럼 목적격 조사는 을, 날, 를, 알 등으로 표기되어 있군. 크게 문제 없네요. 이것도 제끼고요. 3번은 했지. 하날을, 나를 에서처럼 체험과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모음 조화 잘 지켜졌나요? 아니죠. 왜? 하, 날. 여기서 아래하는 뭐라고요? 양성 모음이라고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선 을이 왔잖아. 되나요? 이러면 이건 음성 모음이잖아. 그러면 이건 모음 조화가 지켜진 게 아니에요. 깨진 거예요. 됐어요? 나를도 마찬가지. 나 플러스를. 나 이거 뭐예요? 양성이죠? 음성이죠? 모음 조화 깨졌죠? 됐나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1번 문제, 구풀 문제, 가로 1번. 다음은 보기, 기억, 니은, 리을과 그 현대어 풀이의 형태소를 분석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그래서 그의 운이라고 했을 때 그의 운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옆에 현대어에도 그냥 주격조사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홍색을이라고 하는 데서도 홍색에다가 목적격조사 을 사용했고, 뭐 현대어에서도 뭐 을 쓰면 되겠고. 리을에서 이제 거산이라고 되어 있죠. 거산. 이건 겉과 안이 결합한 거죠. 안, 아래야. 안. 그리고 현대어에서는 그냥 은 적으면 되고요. 가로 2번. 가로 1을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그의 운이와 기운이는 모두 끊어졌게 한 것이다. 그리고 4번 선지에서 리을 거산은 이어졌게 한 것이고 겉은은 끊어졌게 한 것이다. 자, 2번 문제. 다음은 보기 2의 기억에서 리을의 일부와 그 현대어 풀이를 비교한 것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자, 그래서 벗이오라고 하는 거. 얘는 뭐예요? 끊어적기죠. 그리고 벗이오 끊어적기죠. 현대어로. 그리고 니은의 바람에 이어적기죠. 바람에 끊어적기죠.
자, 한 말을 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끊어적기죠. 중국어를 끊어적기고요. 사람이여시니 요거 이어적기죠. 사람인데 끊어적기죠. 3번 문제. 가로 1번 다음은 가, 나의 밑줄 친 부분을 비교한 것이다. 빈 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눈물을 이라고 하는 거. 눈물 더하기 을이죠. 을.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눈물날 이라고 하는 거. 얘는 눈물 더하기 R입니다. R. 목적격 조사 R이고요. 그리고 마사말 얘는 마삼 더하기 R이고요. 마말 마음 플러스 R이죠. 슬훈이라고 하는 거 모음 음성모음이죠. 모음 음성모음이죠. 모음 중성이죠. 모음 조화를 지켰습니다. 지켰고요. 슬혼이 얘 같은 경우는 모음 는 음성 그리고 슬혼이에서 호에서 모음 오는 양성이죠. 그러니까 얘는 모음 조화가 깨졌죠. 지켜지지 않음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가로 2번. 다음은 니은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1을 참고하여 핑크에 들어갈 말. 자, 니은 보시게 되면요. 마사말이 마말로 바뀐 것을 통해 근대국어 시기에 반치음이 소실된 것을 알 수 있다. 있다 체크하시고요. 자, 눈물날은 눈물의 받침 리을을 목적격 조사 R의 초성에도 다시 적은 것이다. 자, 눈물날을 통해 근대국어 시기에 거듭적기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자, 리을 슬혼이에 쓰인 모음 중 오는 양성 모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땡땡이 슬훈이가 슬혼이로 바뀐 것을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넘어가서 4번 문제야. 가로 1번. 다음은 1번 선조와 관련하여 칼로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기억 칼로는요, 로는 칼이 가지를 자르는 도구임을 나타내는 푸석격 조사고요. AM 칼로에서도 역시 도구임을 나타내는 푸석격 조사다. 가로 2번. 다음 4번 선조와 관련하여 여코의 발음에 대해 정의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호로나 쓰세요. 그래서 여고에서 여코가 된 거죠. 그래서 히읗하고 기억이 많아서 키읔이 되고요. 축약이 일어난 겁니다. 자, 5번 문제 가로 1번. 다음은 3번 선지와 관련하여 하날, 나를, 의 명사와 조사의 모음을 분석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자, 하날에서요. 하날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죠. 양성 모음입니다. 그에 반해서 을 같은 경우는 음성 모음이죠. 나를에서도 나도요, 아도 역시 양성, 를도 음성. 자, 가로 2번. 다음은 4번 선지와 관련하여 근대국어의 받침표기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7종 성법. 여기 뭐 들어가면 돼요? 시옷이죠. 네, 넘어가서. 자, 그래서 171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정소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정소설의 개념은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이고요. 거의 대체로 처첩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전처자식하고 이제 후처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 불화와 그 극복 과정을 다루며 가정 내 불화와 그 극복 과정을 여기 줄거고요. 처첩간 여기 줄거고요. 또는 전처의 자식과 계모 간의 갈등, 전처의 자식과 계모 간 여기 줄거고요. 선악의 대립적 인물 구도가 뚜렷하면 선악의 대립적 인물 구도가 뚜렷 여기 줄거고요. 보통 본처와 그의 자식은 선인이 되고 첩과 계모는 악인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대체로 악인은 악행이 탄로나 징벌을 받거나 참회하여 선인이 되고 선인은 행복을 다시 찾는 결말로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행복한 결말이야. 행복한 결말. 자, 그래서요, 그 밑에 쭉 내려오면 가정소설의 유형에서 나와 있죠. 쟁총형 가정소설이라고 있어요. 쟁총형이라고 하는 것은
싸운다는 얘기예요. 뭐를? 남편의 총애를 얻기 위해서 싸운다. 그러니까 처첩 간의 갈등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쟁총형 가정소설 줄거고 조선주의 일부 다처제 또는 축척제도로 인하여 여러 부인 혹은 처첩 간에 여기 줄거자 여러 부인 혹은 처첩 간에 빚어지는 갈등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아내가 3명이나 있어가지고 그 3명이 싸우는 것도 있어요. 3명이 싸우는 것도 있어요. 아내가 처가 처첩이 아니고 처가. 계모형 가정소설 계모형 가정소설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새로 유입된 계모가 여기 줄거자 계모가 전처의 자식을 학대 여기 줄거고요. 우애형 가정소설 줄거고요. 형제간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뭐 흥부전도 있고 적성이전 뭐 요것도 있고. 자, 가정소설에 나타나는 주제의식은요, 효, 열, 우애 등의 유교 윤리를 강조한다. 유교 윤리 강조 여기 줄거고요. 됐나요? 그 권선 그 표에서 그 왼쪽 옆에 보시면 그 색깔 있는 칸 있죠? 거기서 밑에 부분 보시면 권선징악 인광부 요거 있죠? 요것도 줄거 주시고요. 자, 영소설의 개념과 특징에서 나와 있죠? 개념은요, 영적 인물의 1대1을 다룬 소설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고귀한 혈통과 비범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는 영 1대1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영 1대1 구조라고 하는 거 이거 줄거고요. 그리고 주인공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영적 인물로 그려진다. 그래서 영적 인물 줄거고요. 대개 남성을 주인공으로 하나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여성 영웅 소설도 존재한다. 여성 영웅 소설 여기 줄거고요. 대표적인 게 홍계월전이에요. 홍계월전.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자, 주인공이 오랑캐를 무찌르고 큰 공을 세우는 전쟁 이야기가 삽입되기도 하며 전쟁 이야기가 삽입이 여기 줄거고요. 이 과정에서 도술과 같은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기도 한다. 전기적 요소 이것도 줄거고요. 천상계 지상계와 같은 이원적 세계관과 여기 줄거자 이원적 세계관 그러니까 세계가 두 개로 쪼개져 있다는 얘기야. 됐나요? 자, 그리고 천상계의 인물이 지상계로 내려오는 적강화소를 지닌 경우가 많다. 적강화소 여기 줄거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주인공이 전쟁 중에 활약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군담 소설과 그 범주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군담 소설과 그 범주가 겹친 줄거고요. 주로 조선 후기에 한글로 지어졌으며 조선 후기 한글 줄거고요. 흥미 위주의 대중 소설로서 흥미 위주 줄거고요. 평민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다. 그래서 평민들이요 새 책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새 책방이 뭐냐면 도서대여점이에요. 조선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맡기고 책을 빌려간 다음에 나중에 책을 돌려줄 때 돈을 주면 그 물건을 돌려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책을 많이 빌렸었어요. 왜냐하면 책이 원체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까 되네. 종이가 굉장히 귀했고 이거를 옛날에는 인쇄기가 없다 보니까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베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쓰려고 그러면 밤 새야 돼요. 밤 새는 수준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를 꼴딱 새야 돼요. 쌍코피 터져가면서. 그러니까 너무 귀한 책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내주면 안 돼. 그러니까 귀중품 같은 걸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면 걔가 이제 귀중품을 맡겨. 그러면 책을 빌려줘요. 만약에 책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귀중품을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읽고 나면 걔가 가져오잖아. 그러면 이제 돈을 주면 물건을 내주는 거예요. 책하고 담보를 받는 거예요. 담보. 됐나요? 그래서 요새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도서관 같은 데서 책 빌려서 이렇게 보면 거기다가 막 낙서해 놓는 애들 있죠. 책에다가 특히나 추리소설 최악이에요. 첫 페이지 딱 폈는데 거기다가 커다랗게 범인은 누구 이렇게 딱 써놓는 미친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열받아요 진짜. 아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책 안 읽거든요. 됐나요? 그런 놈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다? 조선시대부터 있었어요.
조선시대부터 그래서 이게 댓글 같은 게 이렇게 트윗 리트윗 하듯이 이렇게 달리고 그랬었어요. 되는 낙서는 옛날부터 우리 많이 했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세요. 174페이지 0:1대2 구조에서 나와 있습니다. 개념은요, 영적 인물의 삶이 고난 위기 극복의 틀에 따라 제시되며 내용 구조가 다음과 같이 유형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견 혈통 줄거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잉태 및 출생 줄거고요. 비범한 능력, 비범 줄거고요. 어릴 때 부모와 헤어지고 죽을 위기에 처함, 위기 줄거고요. 그랬다가 조력자를 만나 위기에서 벗어났다, 조력자 줄거고요. 성장 후 다시 시련, 여기 줄거고요. 시련을 극복하고 위협, 성취,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여성 영웅 소설로 홍계월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자,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요 부분은 제가 그냥 같이 읽는 것보다는 본인이 읽고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바로 해설해 드릴게요. 아시겠죠?